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 속도장과 가속도장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력학에서 속도, 가속도 많이들 다루셨을 수도 있는데요. 유체역학에서는 이 관점이나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유동을 해석하는데 속도장과 가속도장은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일러 관점과 라그랑지 관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일러 관점이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일러 관점, 오일러 기술, 오일러 접근 이렇게 한글로는 해석이 되는데요.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 유체 유동장에서 유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동력학 때나 이렇게 주로 알고 있는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은 라그랑지 관점입니다. 오일러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굴뚝이 있었습니다. 굴뚝이 있었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점점 확산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바람을 타고. 근데 이 연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나무에 무슨 새가 살고 있었어요. 새. 그래서 우리는 이 새가 살고 있는 이 공간, 3차원 공간 속에 이 연기가 어떻게 불어나가느냐, 우리는 관심이 이런 관심사가 있는 영역을 딱 정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 유동의 이 나머지 부분, 나는 이거는 관심 없고 전혀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고 나는 이 부분만 알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아저씨가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러한 영역을,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이러한 영역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 이런 좌표들을 설정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설명 편의상 Z축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2차원으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1, 여기가 x3, y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x3, y2 해서 x3, y3까지 이런 예를 들어서 9개의 포인트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속도가 있겠죠. 여기서도 속도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속도가 있겠죠. 여기 이 각각의 9개의 점은 모두 자기 각각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동은, 이런 연기의 유동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바뀌는 유동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영역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는 컨트롤 볼륨의 속도를 표현을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불다가 한 30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점점 세졌어. 그래서 갑자기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속도의 함수는
시간의 함수겠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시간 안에서도 분명히 x 이게 여기서 x방향 속도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좀 더 가니까 x방향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y방향 속도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y좌표가 커지니까 y방향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x, y 우리가 z는 생략했으니까 여기서 z 이 속도는 네 가지 변수에 관련된 함수겠구나 라고 오일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변수 함수죠. 다변수 함수를 미분하려면은 그냥 전미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전미분을 할 수가 있죠. 전미분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설명하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영상을 만들던가 아니면 공학수학 다른 참고 자료도 많으니까 그 전미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미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양변을 dt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건 날아가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 V, 라운드 T는 그대로 쓰고 이 부분은 그대로 쓰고 그리고 여기서 dx, dt가 뭐죠? x방향 속도죠. 그래서 u, v, dy, dt는 y좌표의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y방향 속도죠. v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일러 방식, 오일러 관점, 오일러 기술에서 속도장과 가속도장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뭐 속도장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z방향 속도 이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일러 관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라그랑지 관점을 알아봐야겠죠. 라그랑지 관점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입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세한 이 파티클 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뭐 이런 새가 사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런 3차원 공간이 아니고 어떤 유해 물질이 나왔어요. 유해 물질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이렇게 어디까지 날아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이런 연기 중에 유해 물질 입자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입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할까? 어떻게 운동을 이렇게 할까?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 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입자의 위치 벡터를 알아야 됩니다. 위치 벡터. 동력학에서 S 벡터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럼 그 위치 벡터를 그냥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속도고, 이거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동력학이나 물리, 고등학교 물리에서 많이 알던 속도 가속도의 개념은 라그랑지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장, 가속도장 개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개념이고, 이런 걸 또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국소 가속도, 로컬 가속도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대류 가속도, 대류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게 왜 국소고 대류냐, 무슨 뭐 대류 현상에 의한 뭐 어떤 작용이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개념이 연력학에도 있습니다. 연력학에 보면 우리가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런 컨트롤 볼륨이 있었다고 쳤을 때 여기 양쪽이 컨트롤 서피스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유동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유동이 있을 때 이 유체나 뭐 열이든지 뭐든지 간에 입자가 가진 유체라고 할게요. 유체 입자가 가진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2분의 V제곱은 운동 에너지고요. GZ는 위치 에너지죠. 역합적 에너지, 뭐 물리 시간에 워낙 많이 하셨을 거니까 이건 다들 잘 아시죠. 여기서 연력학 안 배우신 분들은 여기 U는 뭐냐면 연력학의 정의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 여기 뭐 전기적 에너지도 있는데요. 기계공학과에서 전기적 에너지는 잘 안 다루니까 이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라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 세 개를 더하면은 결국에 유체 입자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스몰 e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유체 입자가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또 가지고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2번, 여기는 1번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우선 식 먼저 써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받은 열 그리고 외부의 한 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레이놀즈 수동 정리에서 나왔는데요. 레이놀즈 수동 정리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나 뭐 다른 거든지 어쨌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레이놀즈 순 정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시스템의 변화는 그 컨트롤 볼륨에서 자체적인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컨트롤 볼륨 안의 값은 이 베타 값에 이 스몰 e가 들어갑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에는 스몰 e가 들어가는데 이 베타 값에 스몰 e로 끝나는 게 아니고 pv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pv는 유동 1이에요. 유동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유동 1이 되냐? 차원 해석해 보시면 이게 1의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PV 하면 유동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컨트롤 서피스에서 뭔가 유체 입자가 들어올 때 이 유체 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있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뭔가 현상, 변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역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 유체 입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리고 유체 입자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생기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 1대1 매칭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런 주식이라고 할게요.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뭐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B라는 회사에서부터 거래를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 한국 돈 1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좌 A 회사 계좌에는 플러스 10억만큼 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10억을 받아서 단순히 10억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이 10억을 받음으로써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뭐 E,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A가 돈을 많이 받았네. 여기 장사가 더 잘 되겠네. 돈이 많아졌으니까 어디 투자를 더 해서 뭔가 더 사업을 더 확장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0억을 받았지만 이게 효과가 주식은 뭐 10억보다 뭐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거죠. 이런 그 자체가 가진 변화량도 분명히 산출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가져오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국소 가속도랑 이런 유동일 이런 개념까지 한번 엮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거 예제풀이 영상도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제풀이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